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1타 의사로 돌아온 김재닥입니다. 오늘 1타 의사 강의는 좀 다른 데선 정말 들어보시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저만의 철학이죠. 의사는 사실 수리공이죠. 그죠? 수리하는 거예요. 의사는 기본적으로 의료의 기원을 따져봐도, 의학의 역사를 봐도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해온 게 의학이에요. 고칠 일이 없으면 사실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았으면 의학은 혹은 의사는 의업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기본적으로는 수리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전제를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수리공은요, 보통 수리를 하면 뭐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공식 대리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공식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회사에서 이걸 만든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서 제공한 매뉴얼과 그다음에 부품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걸 가지고 수리라는 일을 해요. 근데 의사는 인간을 만든 누군가한테 부품을 받거나 매뉴얼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의사는 그래서 제조사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수리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를 이제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의학의 한계와 굉장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노력들, 위대함이 또 있습니다. 저희 시대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대는 브라운관 텔레비전이었죠.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볼륨이 있고 이따만한 텔레비전이었죠. 이 앞에 앉아가지고 킥킥거리면서 보는 바보상자라고 불렀죠. 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만약에 지지직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때 있던 사람들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근데 집집마다 이게 되게 다를 텐데, 여기를 치면 되는 데가 있고요, 이 위를 치면 또 되는 데가 있고요, 뒤쪽을 쳐야 되는 데가 있고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이걸 아주 도식화해서 얘기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라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즉 얘가 이 텔레비전이라는 존재가 어떤 활동을 하고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여기서는 때리는 거였죠. 때리는 거를 했을 때 그래서 다시 잘 나와. 그럴 수 있죠. 그런 일들 저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거, 혹시 그런 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식구들이 몇 명이 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럴 때 아빠가 있고 뭐 아들 둘이 있고 엄마가 있다 그러면 누가 치느냐에 따라 이게 또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는 쳐가지고 안 되면, 이거 저는 다이얼 시대부터 썼는데 이 다이얼을 미세하게만 이렇게 건드려요. 돌려요. 뭔가를 하다 보면 또 나와요. 이해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액션이라는 게 꼭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해봐서 해결이 되는 게 최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의학의 혹은 의료의 원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사람의 경우로 이제 다시 바꿔볼까요?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뭔가를 먹기만 하면 내가 자꾸 설사를 한다. 문제예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해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쉬세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결만 되면 오케이, 성공, 장땡인 거예요. 왜? 의사는 수리공이고 해결 자체가 목적이니까. 다만 해결이 텔레비전의 수준으로 환원해서 얘기하더라도 한번 뻑 쳐가지고 텔레비전이 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는 잘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안 켜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망가뜨린 거죠. 고친 게 아니라. 즉 해결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존재나 대상이 제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충분히 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해결이에요. 이것만 그냥 잘하고 끝이 아니라 그런 이제 시간 속에 소위 롱텀하게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 계속 반복했다고 쳐봅시다. 텔레비전 한 대를 손바닥으로 계속 치면 어떤 집은 진짜로 그래서 이쪽이 부서져 있는 집도 있었어요. 왜? 계속 쳐가지고. 그럼 안 되잖아. 적절히 쳐야죠. 이거 부신다고 뭐가 더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즉 액션의 정도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우 지지직거리는 거 해결하자고 이걸 부실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위치를 바꿔본다든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맨날 이것만 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아프다, 사람이 뭔가 해결해야 될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할 때도 그 액션은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행 가능해야 되고 이걸 너무 하다가 뭔가 하나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문제를 중심으로 해봤을 때 액션과 해결이라는 것, 이거는 변함이 없지만 어떤 종류의 액션이 좋으냐, 어떤 종류의 해결이 맞느냐라는 부분은 계속 바뀐다. 이런 부분을 이제 텔레비전을 비유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원칙에 대한 얘기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시작하게 된 게 저희 나 실장님이 의학이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맞아요. 의사들이 아는 게 진짜 없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많이 알죠. 의학이란 학문은 방대하고 그거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어도 계속해서 이 액션 해결 이거를 반복하면서 계속 배워야 하고요. 굉장히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이 옛날에 자기는 모래사장에서 모래알 하나를 겨우 주운 정도라고 했던가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신으로부터 신이 있다면 인간에 대한 설명서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는 정말 적어요. 텔레비전을 비유해서 계속해서 의학이 왜 어땠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다시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은 로맨스 장면이라고 쳐보죠. 웃으면서 앉아서 보고 있어요. 로맨스 장면이니까 볼이 좀 빨개져야 되겠죠? 네. 보고 있는데 아까처럼 지지직 했다. 그러면 1번 내가 학습한 대로 손바닥으로 오른쪽 아래 앞에 모서리 정확히 어떤 지점이 있죠. 거기를 한 대 쳐본다. 그랬더니 나와요.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 이 방법은 지금 나 실장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끄덕이듯이 대중적인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 민간요법이에요.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드리지 않고도 내가 겪고 있는 자잘한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결한다 라는 게 민간요법이고 그게 게다가 퍼져 있어요. 그리고 입증이 나름 돼 있어요. 그런 때 민간요법이라고요. 단 여기에 문제는 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쳤더니 나왔어. 이게 다예요. 치는 행위 자체는 텔레비전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크기도 작기 때문에 굳이 왜를 다 알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냥 했더니 됐어. 그럼 거기까지 끝. 그렇게 해서 퍼졌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민간요법으로 계속 해결을 했는데 계속 문제가 다시 재발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너무 여러 번 쳐서 얘가 막 금이 가고 부서지기 직전이 됐다고 쳐보자고요. 혹은 너무 짜증이 나서 이제 텔레비전을 못 보겠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순두리 아빠를 부르겠죠. 순두리 아빠 기억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거죠. 공구 상자를 들고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드라이버예요. 순두리 아빠가 짠 하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뭐가 고장났어요? 고쳐준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꾸 지지직거려서요. 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모델이 뭐지? 부터 보죠.
이 아저씨가 LG에 혹은 삼성에 공인된 그런 분은 아닐지라도, 공인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경우는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이제 제조사를 먼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LG 텔레비전인데 몇 년도에 나온 무슨 형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아는 게 있죠. 이 모델이 항상 어디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요. 뭐냐? 이 사람의 경험, 앞선 경험. 근데 이 사람 하나예요?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겠죠. 커뮤니티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의 집단의 경험과 지식이 이 LG 텔레비전의 언제적 모델은 이런 문제가 어떤 부품 때문에 잘 생깁니다 라는 거를 알아요. 물론 추정이죠. 추정이에요. 경험에 의한 추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을 시도합니다. 이 경험이 이 개인의 경험과 다른 이유는요, 이 아저씨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텔레비전을 고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집 텔레비전밖에 몰라. 남의 집에 가서도 텔레비전 툭 쳐서 나오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텔레비전 이거 치는 거에 전문가가 되지는 못하잖아요. 자신은 가질 수 있지만 나를 텔레비전 지식 해결의 전문가로 이렇게 포장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돈을 받고 이것만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걸 잘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 역시 제조사에서 아까 말했듯이 부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혹은 스승이 있겠죠. 스승에게서부터 배운 경험을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추정하고 해결을 시도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 경험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집에 왔을 때로 얘기를 계속하면 순돌이 아빠가 이거 무슨 증상이에요? 텔레비전이 지지직거려요. 그러면 말했던 것처럼 LG 몇 년도 모델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손바닥으로 오른쪽 이렇게 쳐봤는데 이게 처음에 한 달은 좀 되더니 이제는 전혀 듣질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러는 거죠. 그렇게 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왜? 여기에 그 부품이 있다. 요 안쪽 치는데 바로 안쪽에 무슨 부품이 있어서 여기가 접촉이 항상 뭔가 좀 불량한데 얘네가 회로를 억지로 짜놓으면서 안쪽에 뭐 공간이 좁아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를 치면 정기적인 노이즈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계속 치면 그 접착 불량이 더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뭐죠? 민간요법으로 시도를 했던 게 사실은 이유를 모르고 했던 게 문제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를 고쳐요. 드라이버 정도는 있으니까 이게 회로를 뜯을 수는 없지만 드라이버로 케이스를 열고 뜯어가지고 여기 부품을 보여주면서 여기 부품 보이시죠? 여기 요거 떨어졌네. 그러면서 가방에서 주섬주섬 해서 부품 하나를 새로 꺼내가지고 샥 하고 갈고 짠 했더니 짠 하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 해피한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순돌이 아빠는 판단이 맞았고 문제를 해결했으니 돈도 벌 수 있고 나는 텔레비전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텔레비전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교체 이 모델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요거 부품이 계속 앞으로 이게 단종되고 그러면 부품값이 더 올라갈 테니까 이게 왜 좀 이렇게 바꾸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할 때 바꿀 수 있는데 인간은 바꿀 수가 없죠. 인간은 결함이 있어요. 유전적인 결함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린 다 결함이 있는 구조체예요. 기계적인 구조와 화학적인 구조, 생물학적인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장치로 우리 몸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 부분이 참 많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요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바꿀 수 없다는 현실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텔레비전 교체하듯이 내 몸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 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즉 순돌이 아빠를 계속 불러야 돼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요거를 계속 그럼 교체하면서 살 수 있느냐, 언제까지?
아니면 차라리 이럴 수 있죠. 선택, 의학적 선택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지지직거리는 문제는 거슬리긴 하지만 텔레비전을 볼 수 없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동안은 이 민간요법으로 여기를 계속 스매시를 날려가지고 결국은 망가뜨렸는데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내가 참고 본다라는 하나의 옵션이 생겨요. 왜? 그렇게만 하면 얘가 그래도 수명을 더 오래 쓸 수 있을 테니까. 또 하나는 계속 그냥 문제가 생기면 돈 들여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돈 들여 바꾸고 하면 돼요. 근데 그나마도 나중에 부품이 없으면 못해요. 즉 의학적 선택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최선의 결과라는 게 모호해요. 되게. 뭐가 최선일까요? 이걸 바꾸는 게 원래 최선인데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 제한이 있는 한계 안에서. 그리고 이 순돌이 아빠가 이거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식도 없고. 요거 하나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내 텔레비전도 아니니까 저 같으면 참을 건데요 라고 말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게 너무 거슬리는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으시라고 하는 것도 최선이 아니고, 아니면 그때그때 뭐 이거 바꾸세요 하는 것도 최선이 아니고, 아니면 열받으시면 때려야지 어쩌겠어요 라는 것도 최선이 아닌 거예요. 상황과 여건과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 최선은 바뀐다 라고 하는 게 의학적 치료를 여러분은 굉장히 그동안 최선이라는 게 항상 명확할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란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순돌이 아빠와 관련된 얘기를 또다시 해볼까요? 자, 이제 순돌이 아빠 친구들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승과 친구들. 순돌이 아빠들이 이런 텔레비전을 수리하는 모임을 가진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3명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까 똑같은 모델의 텔레비전이라고 했을 때 아까 같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를 쳐서 결국은 지지직거리는 거를 더 악화시킬 뿐 아니라 이 제품의 교체까지 가져오게 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여기를 이렇게 고친다. 근데 내가 고쳐보니까 이거를 전체를 다 뜯을 필요가 없고 여기 나사만 뜯어가지고 살짝 기울이면 그걸 뺄 수가 있어. 그러면 전체 나사 뺐다가 꼽으면 헐거워지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좋지 않아? 그거를 이 사람이 갑돌이라고 너무 유치한 이름 죄송합니다. 갑돌이라고 할 때 갑돌이 씨가 이런 방법을 퍼뜨렸기 때문에 갑의 방법이라고 모임에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직접 이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전엔 다 뜯었던 사람들이 갑의 방법을 해보니까 훨씬 좋네 하면서 막 또 자기 주변에도 알려요. 이게 방법이라는 게 매뉴버가 이게 맞나? 네, 매뉴버. 의학적인 매뉴버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웨이 아니면 술식, 수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 붙어가지고 내가 해봤더니 이게 이러해서 좋더라 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안정성이 확보가 됐을 때 학문적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다른 수리공들도, 즉 의사들도 그걸 따라 하게 되는 것, 그거가 우리 의학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수술에 보면 특히나 그런 외과 의사 이름이 붙은 게 되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 갑의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갑의 방법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의학이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에요.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 을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을이라는 아저씨가 갑의 방법으로 똑같은 텔레비전을 그동안 잘 고쳤어요.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요걸 살짝 열어서 들다 보면 오히려 여기 무리가 간다는, 반대쪽에 힌지로 작용하는 쪽에 무리가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꽤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이 방법이 좋잖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요. 이거를 그전에는 30도는 열어야 됐는데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도구를 자기가 개발을 해서 요런 이상한 드라이버 같은 걸 개발을 해가지고 15도만 들고도 이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봤더니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오래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성과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텔레비전의 손상을 덜 주고 더 잘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이건 또 이제 을의 도구 을의 도구라는 을스 툴이 돼가지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어드밴스트 개선된 감의 방법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단계 발전이 됐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술법도 그렇게 발전하거든요. 병이라는 사람이 봤더니 아니 왜 이걸 여기서 열어? 나는 열지 않고 요 위에 텔레비전 여기 바람 구멍 들어가는 데 있는데 요 길로 충분히 넣어가지고 이거 할 수 있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죠. 혁신이죠. 뜯지 않고 한다는 거 하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런 도구를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뜯지 않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또 더 발전하면 이제 이 부품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부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교체만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이 부품의 약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전기가 노이즈가 왜 끼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따져봐요. 그러다가 이 부품에 미리 선제적으로 뭐를 싹 덮어가지고 방열이 될 수 있게 해주면은 훨씬 좋아진다 라는 거를 생각해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요렇게 내시경 같은 거죠.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내시경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여는 거나 다 필요 없어. 왜? 문제가 안 생길 거니까. 그래갖고 이걸 싹 덮어 놓는 정도의 것만 하면 오케이라고 해서 이게 예를 들면 뭐 최애 방법 해가지고 나옵니다. 재밌죠? 이런 식으로 의학을 발전한 거예요. 근데 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텔레비전 제조사는 가만히 있어요. 텔레비전 제조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수리공들인 갑을, 병, 이런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해보고 내가 이게 맞았다. 근데 이게 왜 좋았지? 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그래서 저희는 재현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저쪽 집에 가갖고 이렇게 고쳤더니 됐어. 그거는 어떤 아이디어일 뿐인 거고 그거가 1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어야 그걸 저희가 인정해줘요. 그게 어떤 의미로는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의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요. 내가 했더니 나았어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수리공이 이 모임에 있긴 한데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나는 저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왜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슉슉 해가지고 다 냈고 사람들이 어휴 감사합니다. 다른 데 가면 1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나는 한 2만 원이면 다 고치니까 어휴 감사한다고 넙죽넙죽 엎드려. 저거 다 의미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의학자가 아니죠. 의학은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배척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무를 가지게 돼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재현하고 그 재현한 걸 사람들에게 이유까지 찾아가지고 설명하고 교육해야 될 일종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나 혼자 대단한 그런 건 없어요. 의학은. 그래서 표준화가 좀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보면 문제가 되는 요소를 해결을 하는 숙련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고 그 숙련도를 키워나가던 중에 어떤 숙련된 사람은 이걸 훨씬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개발하고 그 방법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기술이 평균적으로 또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구를 활용한 개선된 방법을 찾고 그 개선된 방법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예방적인 방법을 찾아버린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의학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발전과 의사들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사고를 하고 해결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건데 이제 이건 의과학이라는 측면에서 하나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다시 텔레비전으로 돌아가서 텔레비전의 이 부품이 되게 문제였죠. 계속. 근데 이 부품이요 우리는 여태까지는 이 부품 안에 있는 전자의 흐름 회로를
이렇게 부품 교체를 하면서 꺼내가지고 부품의 이렇게 회로 구성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뜯어봐서 알았어요. 우리가 신으로부터, 제조사로부터 설명서는 못 받았고 얘가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어라고는 못 받았지만 우리가 손에 쥔 걸 가지고 분석할 수는 있잖아요. 의학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제 해부학 실습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이렇게 빼낸 구조물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막 합니다. 이렇게도 분석하고 저렇게도 분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직 과학이 만약에 발전을 잘 못해서 만약에 뭐 회로가 있고 칩이 있고 막 이런데 이게 뭔지 눈으로는 보지만 구조 안에 있는 맥락이 뭔지는 몰랐다라고 쳐보자고요. 뭔가 들어왔다 나가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만약에 또 이제 알게 되지만 이 회로 자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한다. 근데 외부에서 지식이 발전합니다. 외부, 순돌이 아빠를 둘러싼 이 수리센터의 외부에서 지식이 발전해서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전파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회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거를 뜯어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의학은 단독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주변 학문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발전한다는 얘기죠. 생명과학, 뭐 물리학, 화학, 뭐 생리학, 뭐 여러 가지 것들, 생물학 이런 것들, 유전학 그런 것들의 발전이 전부 다 여기로 다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려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이 흐름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이 텔레비전을 이 노이즈가 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여기 치는 것처럼 여기에 전기적인 자극을 덜어준다. 잡음을 덜어준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으로 여기에 뭘 씌워준다. 근데 이것도 수술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한다. 아니면 교체를 할 수 없다? 그럼 여기를 뭘로 때운다. 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쳐보자고. 이게 더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전자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전자의 흐름 어디에 과부하가 걸리는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아니까 이거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른 부분을 손대면서 이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해버려요. 굉장하죠. 여기다가 뭘 그 전기선에다가 뭘 연결하거나 아니면 아예 엉뚱하게 이렇게 콘센트가 있는데 콘센트 여기에다가 뭘 정전압을 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뭘 이렇게 단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해버려요. 대단하죠. 그게 바로 현대 과학이 이제 유전체 기술로 가면서 아예 원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학의 발전인데,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서 아직도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순돌이 아빠가 전에 드라이버를 가지고 다니고 벤치를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고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순돌이 아빠가 멀끔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기계 뭐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그 로봇으로 뭐 이렇게 딱 갖다 붙여놓고서 한번 치치직 하고서는 됐네요. 그러고서는 갑자기 뭘 하나를 달아요. 그러고 끝냈대. 이 사람의 입장에서 10년 동안 순돌이 아빠를 봐왔다면 순돌이 아빠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순돌이 아빠가 전에는 이거 하나 이렇게 좀 고쳐주는데 한 2만원도 받고 3만원도 받았는데 갑자기 이거 달아놓고서는 30만원을 달래. 야, 이거 순돌이 아빠 돈에 눈이 멀었구만. 눈이 멀었어. 순돌이 아빠 바뀌었네. 옛날 순돌이 아빠는 기름 냄새 나고 막 정겹고 뭐 오면은 막 시간 걸리니까 오렌지 주스도 좀 먹고 그러면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하고, 우리 집 순돌이는 공부 어떻게 해요? 니네 집에 애기는 어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정이 없어. 그게 딱 요즘의 의료죠. 왜? 사람이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의 목적은 이거를 고치는 거고요. 이거를 고치기 위한 학문적인 배경이나 도구나 접근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의 특성이 바뀐 거고, 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용 지불에 대해서도 차이가 생겼죠. 이 사람이 변절하거나 변질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텔레비전 하나를 잡음 지지직, 아까 제가 최소한의 선택은 항상 모호하다 그랬죠. 지지직 참고 봐도 돼요. 근데 나는 참고 보고 있는데 굳이
아 이거 이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뭐 그러면서 갑자기 이거 30만원짜리를 다루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전문가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요새 전문가의 의미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돼요. 도구는 이렇습니다. 그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막 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 달면 끝나요. 끝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참고 봐요. 다르셔야지. 이러면 장사꾼이고 그죠? 뭐 참고 보는 것도 선택이죠. 다만 정확히 합시다. 당신이 정말 참고 볼 수 있을까? 지금도 참고 본다고 해서 앞으로도 참고 보리라는 장담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 나중에 고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그냥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라고 말하는 건 의사의 학자적인 자세 혹은 전문가로서의 자세죠. 이게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권해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용도 올라가고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하기 쉬워집니다. 그게 요즘의 의료죠. 이 지지직거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동안은 지지직거리는 문제 자체에 대한 해석이 온전히 각자의 몫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것과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이용자들의 입장도 고도화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난 이건 정도는 참고 살을래. 돈을 들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무조건 다 바꿔야 돼, 고쳐야 돼, 예방해야 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선택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아, 이거 지지거려요. 아, 그럼 이렇게 하셔야죠. 했어요. 왜? 그때는 이거의 흐름을, 이거의 문제가 뭐였죠? 이걸 내추럴 코스, 내추럴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제품으로 만들어진 이상 얘가 어느 정도 이상을 가다가 요 부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생기고 지지직이 한번 생기고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두 줄이 생기고 세 줄이 생기고 지지직이 그러다 나중에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요법인 손바닥 치기도 있었고 이거 부품 교체도 있었고 근데 여는 거를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발전도 했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굉장히 그 브레이크스루라고 하죠. 굉장히 혁신적인 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막아버렸잖아요. 사용자들이 나는 이걸 그냥 가지고 살래와 아니야 적극적으로 예방도 하고 고치기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각자 알아서 했던 부분이 아닌 이제는 어떤 흐름으로 나뉘게 돼요. 지금도 그렇죠. 난 노화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도 안 먹고 특별히 그냥 뭐 하지 않고 내 생긴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늙어서 죽을 때 되면 죽을래 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든 조금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고 오래 살고 뭔가 소위 웰니스가 더 좋아져야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은 이제는 그냥 가치와 철학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의료 전문가들이 여기서 이제 약간 괴로움을 겪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이런 게 교육이 돼 있지 않아요. 수리만 교육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 대중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따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얘는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해야 돼요. 하는 게 맞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너무나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이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난 좀 자연스럽게 살래요 하는 사람들과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혹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최신의 어떤 것들을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그들에게만 맞춰지면서 대중을 위한 의료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고부가 가치의 의료만 커지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이 큰 그림을 보자는 거죠. 당신이 이걸 보시는 사람이 의료 전문가라면 의료 전문가가 이걸 알아야 사람들에게 실제 좋은 것을 준다는 거고 수리공이었죠, 우리. 근데 수리공의 목적은 뭐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고쳐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옛날에는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고치는 게 문제가 생기면 너무 당연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는 다 써요. 그잖아요. 요새 평균 수명 어느 정도 우리 도시화된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나 수리 안 할래요. 문제이지만 해결 안 할래요 라고 해버리면 수리공의 역할이 없어져요. 그것조차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그걸 존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새 시대의 의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즉 수리공에 수리만 하면 장땡이란 자세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게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옛날하고는 다르게 배척당하고 있다라고 슬프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다시 그럼 내가 어떻게 옛날의 순돌이 아빠로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이들의 입장을 그동안은 무시했다면 이해하면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의료 이용자들이 있다면 역시나 이 큰 그림을 보셔야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최선의 선택은 없다 그랬죠. 최선은 모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 지지직거린다고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것만이 최선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사는 것만이 최선도 아니고 그냥 선택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잖아요. 어차피 텔레비전 언젠간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얘 기대하는 사용 기한이 30년이라고 해도 30년에서 1년 부족하게 쓰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못 받아들일 일일까요? 1년 더 쓰게 하기 위해서 막 이걸 애지중지하면서 너무 고생하면서 막 연속 내가 연속으로 쭉 봐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얘 열받은 것 같아 안 돼 꺼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거를 연장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답을 내리진 못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의사는 인간의 수리공인가요? 아니고요. 인체의 수리공이에요. 동시에 인간이에요. 즉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체를 가지고 있고 수리가 필요해요. 수리공이 드라이버를 들고 자기를 수리를 해야 되는 꼬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인체의 수리공인데 신으로부터 매뉴얼을 받지 못한 인체의 수리공이에요. 이 한계가 일단 굉장히 명확하고 그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 불과한 의사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건 아까 말씀드린 의학의 그런 발전 과정을 통해서였던 것이고 그 과정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낯설지만 이 전제를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다 보면 막혀 보이는 문제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리공이다? 그러면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에서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망상을 가지는 거죠. 야, 모두 다 수리가 필요하지 않아지면 어떡해? 왜 그래서 의사들이 일부러 사람들 다 고치진 않는다는 약간 도시전 괴담 같은 그런 얘기도 하죠. 맞아요. 인간이 수리가 필요 없어지면, 인체가 수리가 필요 없어지면 저희는 멸종해야 맞아요. 네, 근데 기꺼이 아마 멸종될 거예요, 저희는. 해피하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수리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함이 있는 인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수리의 범위가 바뀔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양쪽이 다 인간이고 인간은 인체를 수리하는 거지 인간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는 점과 매뉴얼을 받지 못한 수리공의 한계와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떠했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이 얘기가 제가 되게 늘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